특검은 어떻게 목걸이 진품을 찾았을까요? 찾았다기보단 걸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까지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이 영장실시심사 때 재판부에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김 여사의 구치소 이동하는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 여사 측은 3가지 의혹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가 조작 사실 몰랐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측근들 공천 받았어야 했다. 명품 목걸이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선 선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이미 서희건설 회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명품 고가의 목걸이를 건넸다라는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까지 제출했는데 김 여사 측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자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목걸이, 결국 그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2022년 3월 대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목걸이 구입했다. 김 여사 직접 만나 당선 축하 목록으로 전달했다. 나토 착용 이후 논란 불거지자 김 여사 측이 반환했다. 라며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나토에서 김 여사가 메고 있었던 그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다 들은 판사가 김 여사 측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받으셨나?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든 받은 적 있나? 받지 않았다. 한 번의 질문 이후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하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법조계에 계신 또 정혁진 변호사님,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진품을 냈고 김 여사 측에게 건넸다라는 것까지 다 자수서로 실토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부인한다 한들 크게 의미가 없는 진술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이런데도 부인하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영장 청구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에는 저 반클리프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명태균, 그다음 통일교 관련 관련 그런 것들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큰 그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그 범죄 사실에는 빠져 있었던 반클리프 목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서희건설에서 실토할 리 없다? 네네. 왜냐하면 서희건설 측에서 만약에 실토한다라고 하면 그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그 취임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서희건설 측에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걸이는 지금 2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목걸이가 있고 짝퉁 목걸이가 있는데 어쨌든 짝퉁 목걸이가 먼저 발견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희건설 측에서 이거는 우리 딸들이 그냥 차고 있었던 거다, 아니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선물로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하긴 하지만 이걸 또 밝히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봉관 회장이 자수를 한 거예요. 예. 자수서를 냈다라고 한 건 옛날 자수해서 광명찾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수를 하고 그다음 실물까지 있고 그다음 모든 정황이 이러니까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정재욱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것이 결국은 그야말로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었어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았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여러 차례 특검이 수사의 탄력을 받으려면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논평도 많이 나왔었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김 의원님의 말이 맞았어요. 가품을 사돈집에 갖다 놓고 진품은 서희건설 측에 돌려준 상태. 이 상황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목걸이를 제출한 것, 그게 구속의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의 트리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방클리프 매장 직원들의 따르면 목걸이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입한 목걸이가 일단 2개였고 또 팔찌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목걸이 하나와 팔찌는 그것은 또 어디로 간 것인가? 네. 본인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조차 김건희 씨에게 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정욱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딱 하나가 이제 그 구속 사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그러면은 영장에 적시됐던 통일교 관련한 또 고가의 명품들 받은 것 알선수재 혐의가 있었잖아요. 다른 명품들이 지금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통일교에서 받았다고 추정되는 그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 압수수색 결과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걸이는 어디로 갔느냐?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게다가 서희건설에서 자수서 안에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사이에 어떤 그 인사청탁 이 부분까지도 예. 시인하는 그런 내용을 다 적었다고 하니까 그 목걸이가 대가성이었다라는 것까지를 자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희건설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이 건네진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자수했기 때문에 서희건설의 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 특검이 목걸이 진품을 확보했는데요. 그 목걸이의 출처가 서희건설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이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구매했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면서요. 30대처럼 보이는 멋진 50대 여성에게 줄 선물이다. 자, 이봉관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 정부 초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총리가 모르는 인사다. 대통령이 이력서 한 장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인물입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였군요. 3주 뒤 김건희 여사가 저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한 채 나토 순방을 갑니다. 서희건설이 자수서와 진품을 법원에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자, 양태종 변호사님, 서희건설도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종의 인사청탁, 이제 인사를 대가로 이제 금품을 이제 수수한 거기 때문에 저건 알선수재나 심지어 뇌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김건희 씨의 범죄 그리고 서희건설의 범죄를 넘어서서 어쨌든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당사자 박성근 전 변호사가 이 범행에 과연 이제 개입을 했는가, 그리고 결국 이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업무를 시킨 게 또 한덕수 전 총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까지도 아마 수사가 뻗쳐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이제 공범으로서 공모하였는지까지 아마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김 여사 측에 이 목걸이를 둔 해명이 상당히 오락가락했습니다. 상당수가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보시죠. 그간의 해명인데요.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가품 목걸이는 직접 산 것, 오빠에게 선물을 빌린 것이다. 15년 전 모친에 선물한 것을 순방 다시 빌려 찬 것이다.
결국 이런 진술들과 해명들이 사실은 뭐 특검에게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 앞에 내놓은 입장이거든요. 전주현 의원님. 그럼 국민들 앞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질문 딱 하나가 목걸이 받았냐? 목걸이 받았냐 이제 이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그런데 서희건설 그 측의 자수서도 있고 또 진품 목걸이도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인데 이제 그것을 판사가 듣기에 그것을 부인을 하는 것을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 이게 지금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저도 뭐 판사 시절에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데 부인을 한다 하면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보죠. 그래서 이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그리고 진품 목걸이의 이 제출이 영장 발부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말은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재판에서 또 드러나겠습니다만 판사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라고 보이는 거죠.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15년 전에 홍콩에서 산 가짜 목걸이를 그 나토 회의에서 찬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진품이 나왔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김 여사가 뭔가 국민들 앞에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 이런 인상을 안 가질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와 또 어떤 그런 인사청탁의 대가 이것은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이미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수서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먼저 밝힙니다 해서 자수서고 자수를 하면은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이 된다. 네, 그런데 서희건설 측에서 줬다고 하면서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라는 거는 내가 범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럼 무슨 죄겠습니까? 서희건설 측에서는 결국은 고가의 목걸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걸 시인했다는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알선수재래지 뇌물에 제공을 해도 이게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스스로 시인을 했다. 했기 때문에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아마 고민 끝에 아마 서희건설 측에서도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은 아마 이 부분은 좀 비껴가기는 어렵지만 그 한편으로는 또 시계나 뭐 여러 가지 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특검이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제시하자 김건희 여사 측 반응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정말 큰일이다. 변호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제대로 반박을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클라이언트의 주장을 받아서 계속 법원에서 이제 구속이 되냐 마냐의 어떤 절차절명의 기로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주장대로 막 변호를 하고 있었는데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 측이 이렇게 회심의 증거를 꺼낸 거예요. 이게 진품이고 이게 가품입니다. 라면서 핵심적인 자수서까지 딱 제출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뭐 저도 변호사 이렇게 쭉 하면 의뢰인들이 형사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사 사건에서도 변호사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다 진실만을 이야기해라.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변호사들은요. 사인까지 받아놔요. 지금 의뢰인이 한 이야기가 다 진실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변호사까지도 무고죄 공범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이런 줄 알고 준비를 쭉 했는데 상대방이 원고에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쭉 했는데 피고가 낸 준비 서면을 보니까 다른 사정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제 공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반박하는 걸 쭉 했는데 그랬는데 다른 증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로 인해 가지고 반박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주혜 의원님 판사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신뢰가 딱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은 반클리프 이거는 모조품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오빠 장모님 댁에다가 넣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가지고 그 어떤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려고 만들어냈다, 작출했다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변호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저것이 드러나는 순간 변호인 측에서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인 측에서도 구속은 불가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